최근 들어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 수준이 발전하고 쉴 새 없이 신차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급발진 논란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0이죠. 이처럼 통제 불능 상태에서 일어나는 급발진 사고의 다양한 가설들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급발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죠. 급발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은 것처럼 엔진 RPM이 급격히 상승하며 제어가 되지 않고 차량이 돌진하는 증상인데요. 욱하는 성격의 사람들에게도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기도 하죠. 제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급발진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급발진을 국내에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설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원인은 전자제어 장치 오류가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ECU라고도 하는데요. 자동차의 뇌라고 불리는 ECU는 자동차 엔진 기능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당연히 이 장치에 오류가 발생하면 RPM이 치솟고 급발진이 진행되는 주요 원인이 되겠죠. 급발진과 관련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고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오작동이나 급발진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 전자장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비행기가 이륙, 착륙을 할 때 휴대폰 같은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하거나 중환자실 근처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데, 전자장치는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장치에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급발진 사고 중 전체의 약 90%는 가솔린 엔진과 자동 변속기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0%는 전자제어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 조건일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자동 변속기 조건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부분이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유럽 등은 전체 차량의 과반이 디젤 엔진이고 수동 변속기 특성이라서 상대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기차 급발진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죠.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 건수는 연간 100건 내외이지만 실제로는 20배 많은 수치로 판단하는데요. 국내 제도는 미국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안전국 같은 공공기관이 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완전히 열애되어 있어서 신고보다는 액땜했다고 치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급발진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을 정도의 후유증을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수 있고, 어쩌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알아서 입증을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결국 사고를 당했음에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난 40년간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된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는 전무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급발진 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브레이크를 한 번에 확 밟고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으며 시동을 끌 것. 이 내용은 미국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자동차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한꺼번에 하라고 알려주는 조치 사항인데요. 사실 머릿속이 하얗게 된 상태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대처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동을 끌 때는 완전히 꺼버리면 핸들 조종이 불가능해져서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액세서리 작동으로 돌려야 한다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죠.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일단 브레이크를 계속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속도가 빨라지기 전에 부딪히기. 보통 급발진이 되는 차량들은 초반 대처가 어려워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결국 제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호등, 가로수, 전봇대 같은 것들은 자동차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되어 있는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가드레일을 이용해 점차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완성차 업계가 밝혀야 무죄가 입증되는 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밝혀야 하는 억울한 구조인데요. 차를 잘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억울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